지금이 천국인 줄 알아라! 2025년 6월 3일은 대한민국 제21대 대통령을 뽑는 투표일입니다. 과연 누가 대통령이 될까요? 하지만 누가 되든 대한민국의 미래는 위험하고 어두운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그 이유는 바로 차별금지법이 제정될 것이기 때문인데요. 차별적인 발언이나 행동만으로도 경찰에 체포돼 경찰서 끌려갈 상황이 많아질 것입니다. 그런데 과연 차별적인 언행이란 무엇일까요? 그것은 고소인의 기분에 따라 결정됩니다. 피해자가 기분 나빴다 주장하면 그게 차별적인 언행이 되는 것이죠. 자, 이해를 돕기 위해 영국 북아일랜드에서 실제 일어난 사건을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2014년 동성애 단체 스페이스 퀴어 소속 게렛 리라는 동성애자가 기독교 신자 다니엘이 운영하는 빵집에서 케이크를 주문합니다. 케이크에 LGBT 지지 메시지를 넣어주세요 요청하였죠. 하지만 다니엘은 동성애는 죄악이라는 종교적 신념에 따라 그 주문을 거부합니다. 이에 게렛 리는 차별금지법을 근거로 고소하고 결국 다니엘은 1심과 2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습니다. 4년 뒤 2018년 교회와 사회단체들의 지원 덕분에 다니엘은 대법원에서 승소합니다. 그러나 그 4년은 어마어마한 고통의 시간이었습니다. 또 만약 교회의 도움이 없었더라면 과연 3심 대법원에서 승소할 수 있었을까요? 다시 2025년으로 돌아와 만약 대한민국에서 차별금지법 제정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여기서 잠깐 대한민국 차별금지법 역사를 보겠습니다. 차별금지법의 시작은 2007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노무현 정부 당시 법무부에서 정부 입법안으로 최초 발의했지만 개신교의 강력한 반발로 무산되었습니다. 이후 민주당과 정의당은 계속해서 차별금지법을 발의했지만 기독교 단체의 반대에 부딪혀 진전되지 않았습니다. 2020년 문재인 정부 하에 이상민 민주당 의원과 정의당 장혜영 의원이 차별금지법을 다시 발의했으나 현재까지 계류 중인 상태죠. 여기서 참고할 점, 대한민국은 세계적으로 모욕죄와 명예훼손 고소가 많은 나라입니다. 이에 국제인권단체 국제앰네스티조차 우려를 표명했죠. 왜냐하면 표현의 자유를 지나치게 훼손한다는 이유에서입니다. 그렇다면 명예훼손, 모욕죄 해외는 어떨까요? 미국과 유럽에서는 명예훼손과 모욕죄가 사라져가고 있습니다. 미국에서는 사실상 형사처벌하지 않으며 대부분 민사소송으로 갑니다. 그런데 처벌이 미미하기 때문에 미국인들은 대한민국과 달리 감정적으로 고소를 하지 않습니다. 또 미국은 유명인이나 공인도 허위사실이나 위협적인 상황이 아니라면 명회, 모욕죄가 성립되지 않기 때문에 고소를 하지 않죠. 하지만 대한민국에서는 인터넷상이나 그냥 길을 걷는 평범한 시민들조차 서로 간의 모욕과 명예훼손 고소들이 빈번히 일어납니다. 또 인터넷상에서는 명회, 모욕죄를 악용하는 집단이 많지요. 그 여파로 인터넷 정보들이 많이 왜곡 축소되는 사회적인 문제 또한 심각하다는 대국민 목소리도 큰데요. 이런 대한민국의 환경에서 차별금지법이 제정된다? 상상할 수 없는 변화가 일어날 것입니다. 최근 중앙선관위가 선거 때마다 빈번히 외국인 투개표 사무원을 채용한 것에 대해 대국민 비판이 많습니다. 왜 국가적 사안인 중요한 선거에서 외국인 쓰냐는 것이죠. 하지만 만약 차별금지법이 제정된다면 누가 감히 선관위가 외국인 쓴다고 문제 제기할 수 있겠습니까? 과연 누가 외국인을 향한 차별 발언할 수 있을까요? 여러 많은 논란 속에서도 대한민국엔 국회는 물론 여러 사회 시민단체에서 차별금지법을 원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차별금지법이 없는 현재를 가리켜 지금이 천국인 줄 알아라! 이러한 말들이 국민들 사이에 오가는 게 아닐까요? 여러분의 생각이 궁금합니다. 댓글로 의견을 남겨주세요. 그리고 이 영상을 많이 공유해주세요. 함께 토론합시다.